자, 우리는 우선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웠죠? 구조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구조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어떤 명령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스트럭트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체를 항상 사용하기 전에는 선언하기 전에 스트럭트를 작성을 해줘야 되고 그 뒤에 구조체명이 온다라는 거. 자, 근데 이 구조체명을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약속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한다라고 했죠? 구조체명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명을 만약 person이라고 한다면은 person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앞에를 대문자로 바꾸어서 person 이렇게 작성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안에는 내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묶으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들을 묶을 것인지, 그래서 이름과 나이를 묶어서 하나의 사람으로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안에다가 이름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고 아니면 배열을 만들고 그리고 나이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요까지 기억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조체를 함수에 넘길 때 원본 데이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구조체의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려는 경우 그쵸, 구조체 포인터를 써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즉, 구조체의 주소를 넘긴다라는 거.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얘도 이전에 우리가 그냥 값만 복사를 시켜서는 원본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 없었듯이 얘도 역시 주소를 저장을 시켜놓고 그 주소를 따라가서 원본을 훼손을 시켜야지만 원본을 바꿀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했지만 사람이 진짜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진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 어디서 이루어진다? 메인 함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게 하나의 자료형이 된다라고 해서 얘를 토대로 나는 P1이라는 사람을 만들겠어. 이러면은 이때 이 틀을 가지고 실제 사람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나는 이거 너무 길어서 쓰기 힘든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 요 앞에다가 type def 아이고 잘못 썼죠. 못해놨죠. type def 해가지고 이 뒤에 별칭으로 쓸 친구 작성해주고 얘도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냥 별칭만으로 person p2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안에 갖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 age라고 하는 멤버 변수 얘네들한테 접근하려고 하면은 우리 요 점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P1이 갖고 있는 그 멤버 연산 name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홍길동 넣어줘 이런 식으로 했었고 age나 이런 것도 다 똑같죠. 근데 만약 내가 초기화를 바로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물결 괄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안에 요런 식으로 입력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구조체 포인터 변수 어떤 식으로 만든다? 이게 하나의 자료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자료형으로 주소를 담고 있는 친구를 만들겠어 라고 하는 건 거고 얘네들은 구조체의 주소를 갖고 있게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내가 이 구조체 포인터에 있는 그 멤버에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내가 갖고 있는 거는 ptr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P1의 age를 30으로 바꿔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역참조 연산자를 이용을 하거나 화살표 연산자를 이용을 하거나 자, 그래서
이 PTR이라고 하는 친구는 주소를 갖고 있게 되는 거고, 어떤 주소? 요 P1에 대한 주소. 자, 얘를 찾아가는 연산자, 별표죠? 찾아가서, 근데 이거를 먼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ag를 30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결국 뭐랑 똑같다? p1.ag는 30 요거랑 똑같다. 자, 근데 이거 가능하다라고 했나요?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불가능해요? 우리 괄호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왜? 멤버 요 지역 안에 있는 이 친구 멤버 변수에 먼저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려면 꼭 요 괄호가 필요하고, 아 나는 이 괄호 쓰기 너무 귀찮은데 라고 해서 나온 친구가 뭐다? 화살표 연산자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와 얘가 같은 건데,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요 왼쪽은 늘 뭐만 있다? 아, P1이 아니죠. 여기에는 PTR이 와야죠. 왜? 얘는 주소, 구조체 주소가 와야 되니까. 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은 무조건 구조체 주소가 와야 합니다. 화살표 봤다? 얘 구조체 주소네? 그 주소 따라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멤버 변수 값을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친구하고 의미는 같지만 뭐가 더 자주 쓰인다? 아래 요 화살표 표기법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해드렸죠. 자, 우리 요 안에 있는 요 친구들을 이제 우리가 택배 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가 된다? 그 택배 상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지, 메모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조체 안에다가 구조체를 집어넣는 것도 가능했었어요. 어떻게 했었죠? 구조체의 구조체. 새로 구조체를 하나 파가지고 선언을 하고 그 친구를 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사용 가능했었죠.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이라고 하는 teacher라고 하는 그 친구를 가져다가 사용을 했었었는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구조체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나가보려고 하는데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가는 건 거예요. 자,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었어요? int arr 3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우리는 구조체도 그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이 struct person이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사람이 3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P1, P2, P3 이런 식으로 만들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struct person 하고서는 배열명이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면은 keep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얘가 3개의 공간 만들어줘. 이게 가능합니다. 이러면은 그 구조체를 통해 가지고 3개의 공간이 배열로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얘네들을 초기화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초기화를 하면 되느냐? 요 안에다가 다시 물결 괄호를 입혀서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person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름과 나이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이름에 10이라고 하는 나이, B라고 하는 이름에 20이라고 하는 나이, C라고 하는 이름에 30이라고 하는 나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우리 구조체도 배열처럼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사실상 뭐랑 똑같다? 만들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만들어지냐면은 우리
이렇게 하면 3개의 공간도 만들어지지만 이 이름으로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져서 그 배열의 0번째 주소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요거. 우리 이 배열 이름으로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친구는 그 배열의 0번째 주소를 갖고 있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배열이 만들어졌을 때 그냥 이 배열명으로 접근할 수 있었잖아요. 0번째, 2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얘도 역시 struct person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조체 포인터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저장이 된다라는 건 거예요? people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다? people의 0번째 주소와 같은 건 거잖아요. 이해되실까요? 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열의 첫 번째 주소를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있구나.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예정이냐? 자기참조 구조체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우리 얘는 약간 특별한 개념이에요. 자기참조라는 거는 셀프, 나를 이제 참조를 하겠다라는 건데 얘는 어떨 때 쓰이냐면은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 자료 구조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참조 구조체란 무엇인지 잠깐 써보면은 자기참조 구조체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멤버로 포함하고 있는 구조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조체 안에 내 타입의 포인터가 있게 되는 건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struct node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들고 int 데이터 그리고 이 다음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자기참조 구조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가리키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내 이름으로 똑같이 더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구조체 노드라고 하는 친구는 두 가지 member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멤버 변수. 자, int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실제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 값인 거고요. 그리고 요 struct node 해가지고 구조체 포인터는 뭐냐면 이 next는 자기 자신의 타입을 가리키는 포인터인 겁니다. 즉, 다음 노드를 가리키겠다라는 건 거예요. 우리 연결 리스트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얘가 요 부분이 데이터 부분이고 이 부분에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주소를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주소? 우리 아까 전에 보면 제가 연결 리스트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1번 노드하고 이 2번 노드를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주소를 얘한테 넣어주면은 얘가 나중에 여기 자기한테 들어있는 그 주소를 알고 여기 2번 주소라고 하면은 걔를 나중에 찾아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만약에 새로운 친구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제가. 이 친구도 역시 데이터도 갖고 있고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도 어딘가랑 이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주소를 담는 공간에다가 얘의 주소를 넣어줘서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배열처럼 1번 공간, 2번 공간, 3번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성도를 보면은 얘는 하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얘는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타입을 가리키는 포인터, 즉 다음 노드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자기 참조 구조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 만들까? 자, 이런 구조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덩어리, 즉 노드들이 서로 연결된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형 연결 리스트도 가능하고 이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트리 아실까요? 트리. 이진 트리 이런 거 아마 수학에서 공부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아니면은 그래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친구들을 이으려면은 서로 다음 주소를 저장을 시켜 놓으라고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다음 넥스트로 가리키겠다. 그리고 만약 그 넥스트가 널이라고 한다면은 거긴 이제 끝인 거잖아요. 여기가 만약 널이에요. 이러면은 다음 연결되는 친구 없어. 이러면 여기 끝이니까 여기 시작점부터 끝까지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자기참조 구조체의 대표적인 사용 방식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얘를 알아두셔야지 우리가 지금은 정적 할당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동적 할당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거를 안다라는 가정하에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만약에 값을 할당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우선 노드를 생성을 해줘야겠죠. 그러고 그 노드들한테 값을 할당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노드들한테 주소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수업 페이지 세로 고침해서 보게 되면요. 자, 우리 문제 홍길동의 짝꿍을 배정을 하고 출력을 해주세요 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 홍길동에게 짝꿍의 정보를 저장하고 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홍길동도 학생이고 홍길동의 짝꿍도 학생일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둘 다 우리 스튜던트라고 하는 저걸 이용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돼요. 쟤는 이제 뭘 저장할 수 있게 되면 되는 거예요? 짝꿍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칸이 하나 더 있으면 되는 건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참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걸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안에다가 나는 짝꿍 정보를 넣고 싶으니까 그 짝꿍도 스튜던트네? 그렇기 때문에 스튜던트 이렇게 해가지고 S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은 구조체 안에 구조체 넣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구조체 안에 구조체가 또 들어가서 무한적인 크기가 되어버리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아니라 뭘 저장해야 된다라고 했나요? 내 타입의 포인터를 멤버로 가지게 해야지 자기참조 구조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까지가 힌트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 자, 구조체 기억나시죠? 구조체 뭐라고 했어요? 여러 데이터를 한 덩어리로 묶은 상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이라고 하는 그 구조체에 지금 no 번호, 그리고 name, 이름, 그리고 age, 나이를 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얘랑 지금 홍길동과 홍길수는 친구예요. 자, 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가리키는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필요한 게 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포인터는 무엇을 저장을 한다?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이 있는 위치를 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면 자기참조 구조체라는 거는 뭐라고 했죠? 구조체 안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들어있는 구조체를 이제 우리가 자기참조 구조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 그대로 써놨죠?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멤버로 포함하고 있는 구조체. 이게 뭐다? 자기참조 구조체. 그래서 예시로 어떻게 들어드렸어요? 이렇게 들어드렸죠. 자, 값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next를 만들겠다. 자, 이거 해석해보면 뭐라고 했어요? 노드라고 하는 상자 안에 정수 하나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들어있어서 우리 그림을 그리면 데이터 정수 하나와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어서 얘네들을 이을 수가 있다. 자, 우리 생각해보면은 각 노드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노드 하나인 거잖아요. 얘가 노드. 그쵸? 자, 이게 열차로 따지면 열차 한 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열차도 여러 개의 칸이 연결되어 있는 건 거잖아요. 자, 열차 한 칸에 지금 요거는 사람들이 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얘는 다음 열차하고 이어주는 다음 칸을 가리키는 연결고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앞 칸이 있고 다음 칸을 가리키는 그 열쇠 고리들이 있어서 그 처음 칸만 알고 있으면은 각각의 칸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열차가 이어지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킨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이 이어진 구조를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라고 부르게 되는 건 거고. 자, 얘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 요 문제를 지금 풀어보려고 하는 건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우선 홍길동과 홍길수는 둘 다 뭐예요? 학생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했어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struct student 안에 struct student s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 거잖아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학생 안에 또 다른 학생이 들어있다. 자, 그러면은 계속 그 안에 학생 안에 또 학생이 들어가고 또 다른 안에 또 학생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날 겁니다. 구조체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지금 너가 자기 자신을 또 만들려고 한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거 오류 이러고서는 오류를 뽑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 자체도 스튜던트가 선언되지 않았는데 스튜던트 어떻게 선언해?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학생 안에 학생을 넣는 게 아니라 학생 안에 학생을 가리키는 주소, 즉 위치만 넣으면 되겠다 라는 걸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뭘 사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작성을 할 게 아니라 포인터를 사용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 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자기참조 구조체 안에는 자기 자신을 통째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 티처 했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넣어야 한다라는 거. 즉, 이게 뭐다? 짝꿍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짝꿍을 연결해주면 되겠죠.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S를 만들었어요. 저 S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건 거예요? 짝꿍에 대한 정보, 즉 이 포인터 안에, 이 공간 안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값이 들어가나요? 주소가 들어가나요?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럼 누구에 대한 주소를 넘겨주면 돼요? 짝꿍이 정보에 대한 주소를 넘겨주면은 그 친구가 저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우선 제가 지금 짝꿍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뒤에는 어떤 친구들이 올 수 있어요? 온다면 주소값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값이 올 수는 없어요. 왜? 얘 지금 주소 저장하는 친구인 거잖아요. 포인터니까. 여기다 그냥 값을 집어넣겠다? 말이 안 됩니다. 자, 우선 여기다 그냥 빈값 넣어줄게요. 우리 빈 거는 널.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S1이 갖고 있는
no name age 이 친구들한테는 값들이 들어가 있었지만 이 s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짝꿍을 연결을 해주고 싶어요. 어떤 짝꿍을 연결해 주려고 해요? S1에 안에 들어있는 S에 뭘 집어넣어 주겠다? S2에 주소를 넣어 주겠다라는 건 거죠. 그쵸? 자, 그럼 어떻게 연결해 주면 돼요? 그대로 S1이 갖고 있는 S1은 뭐뭐 갖고 있어요? No, name, age, S 요 네 가지 갖고 있겠죠? 자, 그 중에 S라고 하는 친구한테 뭘 집어넣겠다? S2 이렇게 쓰신 분들이 진짜 많은데 이거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지금 요 S라고 하는 친구 주소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S2는 뭐예요? 주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S2에 주소를 넣어주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주소 기호 이렇게 띡 붙여주면은 주소가 저장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그 짝꿍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홍길동에게 홍길순이라고 하는 짝꿍을 배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printf 안녕하세요. 저는 %d번 %d살 %s이고요. 저의 짝꿍은 %d번 %d살 %s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접근을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접근해주면 되나요? S1의 S1에 그냥 no S1의 name S1의 name이 아니라 age가 먼저 와야겠네요. 몇 D 살이니까 age S1의 name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야 되고 근데 이 뒤에 지금 %d번, %d살, %s입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자 저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리 화살표 기호는 뭐였어요? 화살표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은 무조건 구조체의 주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S1이 갖고 있는 S라고 하는 그 주소 담는 공간에 구조체 주소 담는 공간에 그 안에 멤버 변수를 찾아가가지고 걔의 no를 출력을 하고 S1이 갖고 있는 그 S의 구조체 주소를 찾아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age를 출력을 하고 S1이 갖고 있는 S의 주소를 찾아가가지고 name을 출력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1번 20살 홍길동이고요. 저의 짝꿍은 2번 21살 홍길순입니다. 이렇게 잘 나오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만약 뭐래요? 짝꿍이 만약 바뀌었대요. 3번 22살 황진이로.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짝꿍 만들어주면 되겠죠. struct student S3 해가지고 자 우리 황진이 같은 경우에는 3번 이름 황진이 22살 우선은 널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 놓습니다. 기본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짝꿍 정보를 바꿔주려고 합니다. 누구로? 원래는 S2에 주소를 넘겨줬었는데 S1에 S에 뭘 집어넣어 주겠다?
자신이의 주소를 넘겨주겠다 이러면은 기존에는 홍길순이었는데 황진이로 바뀌게 되겠죠? 이러고 난 다음에 얘 똑같이 출력해주면 문제없이 잘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자기 참조 구조체는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이 아직 구현되지 않았는데 그냥 요거 없이 이렇게 전체를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주소를 이렇게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포인터. 그래서 구조체 안에 구조체 넣는 거 안 된다. 왜? 무한 반복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체 안에 포인터, 즉 주소만 저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요 점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다? 자, 요점이라고 하는 친구는 멤버 그 변수,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변수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를 이야기를 하고 요 화살표 같은 친구에는 뭐다? 포인터에 접근할 때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은 무조건 다 뭐? 구조체의 주소다라는 거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요것들 잘 알아둬야 되고 주소를 알아내는 친구는 요거다. 자, 그래서 얘가 값을 저장할 친구인지 주소를 저장할 친구인지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 자기 참조 구조체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구조체가 다른 구조체를 연결을 해가지고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이번에는 지금 단순히 짝꿍 연결이라서 딱 2개만 연결이 되어 있지만 3개 이상 연결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 리스트 구현도 가능하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걸 나가려고 하느냐? 말 그대로 구조체 연결 리스트를 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배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캐릭터 네임 20. 자, 근데 이름이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20자까지만 갖고 있고 그 이상 사람들이 없는 것 같으니까 20으로 하자 이랬는데 나중에 갑자기 갓 태어난 친구가 생겼는데 이름이 막 30자가 넘어요. 50자예요. 막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열 크기를 다시 선언을 해줘야겠죠. 원래 처음엔 내가 20 이렇게 했지만 50자가 된다 이러면은 50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자, 배열은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만큼 계속 만들어서 다음 주소만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이러면은 얘랑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내가 필요한 만큼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열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 연결 리스트는 여러 개의 노드가 서로 화살표, 즉 네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있고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 1, 노드 2, 노드 3, 노드 4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맨 마지막에 주소가 만약 널이다라고 한다면 다음이 없으니까 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하고 나중에 변경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 노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int 데이터 하고서는 next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저는 struct node n1, n2, n3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지금 노드 3개를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n1이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공간에 10을 집어넣고 n2가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공간에 20 n3가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공간에 30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연결 관계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왜? 우리 요 노드라고 하는 구조체는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뭣도 갖고 있어요? 넥스트라고 하는 친구. 다음을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 거잖아요. 저는 지금 자, N1, N2, N3 이렇게 세 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저는 N1의 요 넥스트라고 하는 공간에다가는 여기 주소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공간에다가는 얘랑 연결을 시켜서 이 공간에다가 N3의 주소를 집어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끝이라는 걸 의미를 해주기 위해서 널 값을 집어넣어 주려고 해요. 다음 노드가 없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설정해주면 되나요? 실제 코드 구현하면 이 그림대로 구현하려면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N1이 갖고 있는 멤버 변수 넥스트라고 하는 친구한테 뭘 집어넣어 주겠다? 얘한테 뭐 넣어주겠다라고 했어요? N2의 주소값을 넣어주겠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N1의 넥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N2의 주소를 집어넣겠다. 그리고 N2의 넥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N3라고 하는 주소를 집어넣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 N3의 넥스트에는 끝이니까 널 값을 집어넣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연결 리스트를 처음부터까지 순차적으로 출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struct node 해가지고 자,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p를 만들고요. 자, 걔한테 시작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디가 시작인지. 우리 어디 시작이에요? 여기가 시작인 거잖아요. 그쵸? N1의 주소값을 넘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우리 반복문을 통해서 순회적으로 통과를 시키게 하는 겁니다. 자, while 반복문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 p라고 하는 친구가 널이 아니었으면은 그냥 계속 돌려줘라. 소문자로 써서 그렇죠. 자, print f %d부터 %d 10, 20, 30을 출력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p한테 p가 갖고 있는 그 next 값을 계속 찾아가지고 이동하라고 해줘 라고 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 여기서는 데이터를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10, 20, 30이 출력이 될 테니까. 자, 지금 이 작업이 뭐냐라고 하면은 자, P가 지금 널이 아닐 때까지 가겠다라는 건 거예요. 자,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뭘 출력을 하려고 하느냐? %d 정수를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어떤 정수인데?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P는 뭐예요? 이거죠. 지금 현재 P는 N1의 주소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이 화살표 기호는 뭐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에코. 얘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얘네 두 개 상쇄될 테니까 N1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 라고 한 거라서 지금 10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건 거고 얘한테 그러면은 지금 P가 갖고 있는 그 넥스트를 P로 바꿔줘. 즉, 현재 여기 P였는데 그 P가 갖고 있는 넥스트는 어디예요? N2의 주소죠. 여기죠. 자, 여기를 지금 P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커서 이동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지금 널이니? 아니, 널 아닌데 뭐 들어있어. 이러니까 실행시키면은 지금 이제 %d 여기가 P였었죠. 현재 P는 뭐예요? N
to죠. n2의 주소. n2의 주소이기 때문에 그 주소 찾아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멤버 변수 데이터 출력해줘. 이러면 20이 출력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p를 또 이동을 시킵니다. 커서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걔가 지금 널이야? 아니 이러면은 데이터 출력해주고 넥스트 바꿔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있는 거 있나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없어. 그러면은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널이라 가지고 널과 같으면은 이제 얘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탈출하게 되면은 실행했을 때 10, 20, 30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노드 3개를 선언을 했고 각각 N1이 N2를, N2가 N3를, 그리고 N3는 마지막 노드이기 때문에 다음이 없고 노드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출력을 하는 친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 때 약간의 힌트를 좀 드려보면은 우리 지금 풀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 3명을 연결을 하고자 하는 건 거예요. 즉 포인터로 사람을 줄을 세우겠다. 즉 포인터 변수에 널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가리킨다라는 건 거고요. 포인터 변수에 다음 주소를 가리키게 되면은 이 친구는 다음은 얘야 라고 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가리켰었잖아요. 이거 그대로 사람마다 뭔가 지금 이름이 있고 다음 사람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어서 우선은 첫 번째 구조 안에 뭘 정의를 해야 된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구조체를 정의를 해줘야 되고 그 안에는 지금 네임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으로 있어야겠죠. 이때 네임을 만약 배열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초기화를 시키는 건 안 되며 우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친구 이용을 해가지고 스트링 카피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문자열 포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언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이름만 저장을 할 수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건 거죠. 왜? 우리 여기서 다 P1만을 가지고 맨 끝에 있는 name, 즉 세나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사람을 가리키는 포인터, 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역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건 거고요. 그래서 즉 구조체 안에는 이름과 다음 사람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거부터 우선 1차적으로 구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사람을 가리키는 포인터는 그게 핵심인데 뭐였어요? 우리가 직전에 배운 자기참조 구조체였었죠. 자기참조 구조체는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그냥 다 집어넣을 수는 없고 주소를 가리키게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힌트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구조체를 정의를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구조체 정의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구조체 정의 어떻게 했었죠? 스트럭트하고 구조체명 작성을 했었죠. 자, 그래서 쭉 짜고 구조체명은 뭐예요? 이거죠. person. 얘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맞게 정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person 해놓고 요 안에다가 이제 내가 이름과 다음 사람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작성을 해줘야 되니까 캐릭터 name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게 아니라 캐릭터형으로 만약 제가 배열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얘 이용하게 되면은 갑복사 해야지 안전하게 이동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요렇게 직접적으로 입력하려면은 요 문자열 포인터 사용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선 여기다가 이름 넣을 거고요. 그 다음 사람을 가리키는 포인터 넣겠다라고 했죠. struct person 자기 참조 구조체는 그냥 이렇게 넣을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넣는다?
주소로서 넣는다라는 거. 지금 이 사람이 다음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거. 이 부분이 핵심이었죠. 자, 여기까지 내가 우선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하나, 둘, 세 명이 만들어졌고 얘네들은 이름표는 다 붙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얘가 이미 다 하나, 두나, 세나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와 얘네들 사이에 연계가 이렇게 안 돼 있다라는 건 거죠. 연결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된다? 얘와 얘와 얘를 자, 하나, 두나, 세나 얘네를 이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순서대로? 하나에서 두나, 두나에서 세나 순으로. 그쵸? 자, 그래서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가 갖고 있는 N1, 여기 P1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next라고 하는 변수에 어떤 걸 집어넣어줘야 돼요? 두 번째 두나가 있는 곳에 주소를 얘한테 넣어주면 되겠죠. 그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P1이 갖고 있는 next라고 하는 변수에 뭘 집어넣겠다? P2의 주소를 집어넣어 주겠다. 즉 이 말은 뭐다? 하나가 두나를 가리킨다. 자, 그러면은 두나는 누구를 가리키면 되는 거예요? 세나를 가리키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P2가 갖고 있는 name과 next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있을 텐데 여기 지금 보면 name이랑 next 멤버 변수 있다라고 하죠. 자, 그 중에서 나는 next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P3 세나의 주소를 넣어주겠다. 즉 두나가 세나를 가리킨다라는 거. 자, 우리 지금 세나 봤더니 세나는 뭐 가리키는 공간 있나요? 따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P3의 next는 뭘로 해놓겠다? 널 비워두겠다. 왜? 세나는 다음 사람이 없으므로 널. 이해되실까요? 더 이상 연결 안 돼 있어 라는 표시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에서 두나, 두나에서 세나, 세나에서는 여기는 이제 널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일렬로 순을 잡은 구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에 지금 출력문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사람의 이름은 %s입니다 하고서는 P1의 next의 name으로 가겠다. 자,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죠. 자, 우선 P1 뭐예요? 첫 번째 사람이죠. 만약 여기서 이제 name으로 멈췄다라고 하면은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P1의 next래요. 자, 하나가 가리키는 다음 사람. 지금 여기도 써있죠. 다음 사람을 가리키는 포인터. 얘는 두나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P1의 next의 next. 즉, 여기까지가 두나였었으니까 두나가 가리키는 next 다음 사람은 누구예요? 세나죠? 그 세나의 name, 이름을 이제 출력을 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포인터가 연결고리처럼 작동을 한 거죠. 얘 실행해보면은 마지막 사람의 이름은 세나입니다 라고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우리 P3를 널로 이렇게 지정을 할 때 널을 문자열로 이렇게 쓰는 거 안 되고요. 그냥 널로 이렇게 두시면 되는 거. 이거는 무슨 뜻이다? 마지막 노드는 더 이상 연결될 대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음을 뜻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화살표는 뭐다? 포인터로 구조체 내부 안에 있는 변수들을 접근할 때 주소가 요 포인터, 아니죠.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이 주소다. 포인터 주소. 구조체 주소.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조금 어렵죠? 자, 이제는 뭘로 나가려고 하느냐?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의 차이를 알고 동적 할당에 대해서 나가 보려고 합니다.